안녕하세요. 어르신정보TV입니다. 복잡하고 긴 정책 브리핑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말은 많은데 그래서 이게 내 생활이랑 무슨 상관이지? 특히 일을 하고 계시거나 이제 일을 시작하려는 어르신이라면 연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일자리는 계속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게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우리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책 브리핑에서 앞으로 노인 정책을 어떤 기준으로 운영할 것인지 발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방향은 하나입니다. 어르신을 단순히 보호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살고 계신 지역에서 생활을 이어가는 기성세대로 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의료, 돌봄, 요양, 생활 지원을 각각 나누지 않고 정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향이 강조되었습니다. 이것을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지원 체계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건강 상태가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생활과 일이 한 번에 끊기지 않도록 꾸준히 사회활동을 하실 수 있게 정부가 돕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많은 분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 바로 기초연금과 소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부는 연금 관련 소득 인정액 기준을 올해보다 더 넉넉하게 잡고 아깝게 탈락하셨던 분들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많은 분이 일을 하면 연금이 바로 끊기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을 한다고 해서 연금이 무조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내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을 넘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버는 돈과 집, 자동차, 예금 같은 재산을 모두 합쳐서 계산한 값입니다. 그럼 일을 해서 번 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근로소득은 전부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계산할 때 1인당 월 112만 원을 먼저 빼줍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에서도 30%를 더 깎아준 뒤 나머지 70%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월급이 150만 원이라면 먼저 112만 원을 뺍니다. 그럼 38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70%만 반영하니까 실제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약 26만 6천 원 뿐입니다. 월급이 250만 원인 분들도 112만 원을 뺀 금액의 70%인 약 96만 6천 원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생각보다 반영되는 금액이 적죠. 그래서 소액 근로나 단시간 일자리는 연금에 거의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드릴 점은 재산을 계산할 때의 공제 혜택입니다. 단순히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살고 계신 지역에 따라 최대 1억 3,500만 원까지는 재산에서 빼주고 계산합니다. 또한 통장에 든 현금도 2천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 내가 가진 것보다 소득인정액은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나는 집이 있어서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정책 자료를 보다 보면 숫자와 용어가 많아 스스로를 기준해서 먼저 제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도는 개인의 상황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계산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조건만으로 판단하면 오히려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될까 안 될까를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을 기준에 대입해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차이가 혜택을 받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을 가르게 됩니다.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얼마까지 괜찮으냐, 즉 2025년 선정 기준액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혼자 사시는 단독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228만 원 이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가구는 두 분 합쳐서 월 364만 8천 원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선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가구의 경우 두 분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한다는 점,
그리고 부부가 함께 받으실 때는 각자의 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된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도 있습니다. 정책 방향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모든 변화가 바로 체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기준을 넓히고 제도를 정비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지역마다 적용 속도와 안내 수준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같은 제도라도 어떤 분은 바로 안내를 받고 어떤 분은 몰라서 지나치는 일이 여전히 생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도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기다리기보다는 한 번 더 확인하고 묻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책은 준비하는 쪽보다 먼저 챙기는 사람이 실제 혜택을 받는 구조라는 점. 이건 매년 반복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노인 일자리에 대한 변화도 있었습니다. 핵심은 단순한 용돈 벌이를 넘어 사회에 기여하고 보람을 느끼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생활을 유지하는 하나의 사회 참여 방식으로 더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일자리 개수 자체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가까운 주민센터나 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령 어르신이나 퇴원 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지역 단위에서 돌봄과 생활 지원을 촘촘하게 연결하겠다는 기준도 제시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생기는 돌봄 공백을 정부가 메워주겠다는 의지입니다. 만약 나도 대상이 될까 궁금하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분증을 지참에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자격이 되더라도 내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나라에서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준이 완화된 만큼 이전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꼭 재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 노인 정책의 핵심은 1. 돌봄, 건강, 생활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기준이 변하는 만큼 우리 어르신들도 더 당당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꼼꼼히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정보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